모든 경주 완벽한 적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새벽 저기에서부터 이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승부 최강자 이길 만큼 이겨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해전쟁의 허찬지입니다. 김명구입니다. 이정원입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요경마 전해전쟁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마가 끝이 나면은 한 주 휴장에 들어갑니다. 설 휴장에 들어가는데 설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민속 명절 중에 최대 명절 아니겠습니까? 추석하고 더불어서. 그래서 이번 주는 그야말로 갈고 닦은 그런 마번들을 제공해서 경마팬 여러분들을 대승리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저희 전해전쟁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이제 마사회 혁신안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경마가 이제 레이팅 제도로 시스템이 바뀌면서 경마가 시행됐는데 정신없었죠. 부산 경마도 그렇고 서울 경마는 800배로 시작해서 300배로 끝나는 그런 복승식만 그런 결과를 보였고, 또 서울 부산이 어지러우니까 제주에서는 또 양아치 새끼들처럼 또 헤쳐먹으려고 그냥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역시 뭔가 좀 바뀐다고 그러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정신들 없게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제주는 눈에 보이게 해먹은 게 보였는데 서울 부산은 해먹질 못해요 이제. 왜냐면은 시스템 자체가 이제는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시스템이 통하지 않을 그런 경주로 많이 바뀔 겁니다. 그만큼 정확한 마필 능력 분석, 그 다음에 마필 훈련 분석을 해야만이 이제 적중에 플러스가 더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정보보다는 실력이 적중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뭐 마사회에서 혁신 발표해서 개편 레이팅 제도 뭐 가는 거 저는 찬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주가 이제 그렇게 정신없이 경마가 끝났는데 월요일, 화요일 바로 마사회 홈피 개편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이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모르는 분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걸 꼭 굳이 지난주에 했어야 되느냐. 이번 주에 경마 끝나고 시간도 있었잖아요. 이제 이번 주 경마 끝나면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시간이 나는데 그때 마사회 개편하면 되는데 지들도 놀러 가려고. 그렇죠. 지들도 쉬려고. 다 그래. 이런 졸속 행정들을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 왜 바꾸는 거야? 쓸데없이. 뭐 크게 바뀐 내용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냥 겉에 그냥 모습만 바꿔놓고. 진짜 바뀌어야 될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겉모양만 계속 바꾸려고 드는 게 참 디스플레이만 바꾸면 진짜 졸속 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 그거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 어쨌거나 지난주 레이팅 시스템으로 바꿔서 한번 해봤는데 짜릿하면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처해서 이겨내야죠. 그렇죠. 자, 메인 승부 경주 공지해드립니다. 당근 허찬지 7경주 먼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정훈 의원 8경주, 프로 김명구 10경주 메인 들어갑니다. 당근 허찬진 7, 이정원 8, 프로 김명구 10경주로 이어지는 메인 승부 경주들 파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어렵습니다. 부산 경마 어렵고 서울 경마도 어렵습니다. 마리수도 많고 난타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잡아보자고요. 069 1000m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김명훈. 아주 걸출한 능력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도 일시 상태가 상당히 좋아 보였던 말들이 지금 실전에서 팀을 못 쓰던데, 그런 말들이 한 2마리는 나오는데 그걸 떠나서 이번에 6번마 인형 포인트는 무조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최상현 기수가 로데오 스트람 마피라고 병합하는데 직전하고 스포량도 좀 늘었고, 뭐 자세히 보니까 직전하고 비교해봤더니 확실히 스피드감이 좋아졌어요. 직전 한 6위권 H기에서 직선 오다가 약간 말이 좀 기대하는 맛도 약간 있었는데 그래도 말 자체는 탄력감이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 분명히 정효시 느낌은 지금 데뷔 6전 만에 가장 좋아진 느낌이라서 일단 동일거리 1000m 6번의 이닝 포인트 조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종호 씨. 네. 뭐 비교적 신마 입상률이 좋은 마방이죠. 21조. 명운 시리즈에 이제 또 후속턴이 나왔네요. 5번 산탄페 명운인데 뭐 기존 마필들의 능력이 뭐
특출난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심사 기록은 조금 처지긴 합니다만 스타트 능력이라든지 4열 외곽을 돌면서 보여준 자세나 주포 이런 거 감안하면은 조교도 지금 상당히 좋아요. 지금 희망고하고 이제 수요일 날 한번 붙여봤는데 신마답지 않은 좋은 그런 또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데뷔 전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전 마 중에 가장 비싼 말이죠. 8,500짜리. 게다가 마주가 김평관 마주 거의 똥말이 없습니다. 10마리 사면 한 마리 정도 안 되는 그런 마주이기 때문에 주행검사도 시종 외곽도라고. 자, 이 터치스타가 지금 4차양만 2번 했는데 물론 마지막 끝걸음도 개걸음이에요. 지난번에 15초 때니까. 근데 이게 1200이면 안 보는데요. 1000m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마천볼트 쫓아가다가 다 가랭이들이 찢어진 걸음이고,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뛰었던 렉스 트리플라인 느마치는 이미 벌써 다 윗대가리로 올라가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센 편성에서 뛰었다는 점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주입니다. 거리 1200이고요. 국내산 육군 마필 11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훈이요. 예, 3번 삼다공주를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이 세 마리를 순서대로 다 맞춰드렸죠. 삼복승식 이제 18.4배가 나왔고 강대가리에 붙여서 복승식 배당도 16.5배가 나오는 그런 경주를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요동을 칠 때 이제 그 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늑발을 합니다. 늑발을 하면서 이제 후미권에서 전개를 했는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편성이 강하면 모르겠는데 일단 6등급이고 편성도 약하고요. 원일 체감과 방어도 잘 해놨기 때문에 동일거리 1200에 6등급이라면 3번 삼다공주의 제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월 16일 방송이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네. 176 3마리 복승식, 상승식, 삼복승식까지 쫙 쇼들이에요. 김영훈. 일단 울질마방의 6번마 파타야 직전에 이제 약간 팔렸었는데 항상 이 울질마방은 신마 승부도 원래 강하고 말이 이제 망아지 들어와서 잘 만들어가지고 데뷔 초에 승부들이 강해요. 데뷔 보통 3, 4전 이내에 못 들어오면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약간 똥마 같은 느낌인데 요건 이번에 최대 강자하고 병합도 잘했고 이청 기수가 아주 강하게 놔주는데 직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거리는 지금 1200으로 200m 늘어났지만은 달라진 걸음만 보여준다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조심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강 설명 좀 들어갈게요. 신마 중에서는 역시 19조죠. 네. 김영관 마방의 반포 지유.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마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말이 좀 근성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 이 밑에 어떤 피코드림이란 마필과 병합할 때도 안쪽에서 좀 잘 나가는 잡아주는 데도 잘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포지어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외곽에 있는 11호 영광의 장군 지난번에 늑발하면서 굉장히 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외곽이 좀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안쪽에서 늑발하고 외곽 2열 외선을 썼는데 이번에는 그냥 외곽에서 바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뛴 말 중에서는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런 전력이. 상경주죠? 네. 거리 1300 국내산 육군 마필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직전에도 이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4번만 마야 컨트리입니다. 근데 초반에 게이트 출발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완전 사행을 하는 걸 오야마 기수가 그걸 낙마를 안 하고 말을 다시 예측으로 이제 몰아 세워주면서 정말 기승술의 승리라고도 봐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저 그거 보고 너무 이게 누출발해가지고 오른쪽 사행에서 올 수 있으려나 했더니 저격발이 역시 확실하게 보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거리는 1300이고요. 저번 주 오야마 기수 말머리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완전히 좀 제대로 적응을 하는 듯한 예전에 그 우치다 기수 보는 것처럼 제가 물리는 것도 아주 상당히 좀 다르게 좀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직전 정도의 종반 추임력이라면은 이번에 출발만 제대로 된다면은 또 연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자죠. 히토미한테 욕먹은 것 같아요. 히토미한테. 좀 똑바로 하라고. 판때기를 읽었어요. 판때기 자체 읽어갖고 싹쓸이를 그냥 지난주에 하면서 거의 타는 거 보니까 많이 터트린 것들 보면은 그동안 서둘러서 탔던 말들을 쫙 잡고서 심한 배 성공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들을
쫙쫙 뻗어주면서 다 성공들 해서 배당들을 터뜨렸는데 뭐 그것도 이제 주로의 흐르기와 또 맞물렸죠. 그렇죠. 예, 맞물렸으니까. 편성도 그렇고. 예, 다들 오야마가 일단 한국 경마에 적응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신경도 안 썼는데 사랑드림이란 마필 갖고 입상을 했나 얘가 첫 입상을 그렇게 했는데 신경을 안 썼는데 역시 참고 타면서 한 발을 쫙 쓰는 그런 각질들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야마가 탈 때 그동안 서둘러서 못 들어온 말들을 오야마가 탈 때는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양말 돌았죠. 이정훈이요. 다 추입이 되는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선두권이 좀 약하기 때문에 뭐 마약 컨트리에 추입이 된다면은 직전에 이제 안전 교체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가 온 마필이 이제 6번 비게코죠. 자, 이번에도 이제 조성권 카드를 다시 한번 기용을 시켰는데 느마치하고 이제 병합을 붙였습니다. 뭐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은 남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 경주는 뒷심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 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전에 이제 막판에 그 남았던 끝걸음을 감안한다면은 뭐 조성권을 다시 한번 기승시켰기 때문에 강공은 필연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나머지 입상 가능한 줄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병합 19점 병합을 했죠. 10마. 1번 피코드림이 뭐 지난번 걸음을 조금 약간 좀 나아진 모습이고 외곽에 있는 9번 토네이도 포스도 완벽히 지난번에 적응했던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5점 경주를 봐서 앞에 말들이 통한다 그러면 일적으로 택하시고 뚝심 있는 말이 좀 택한다 그러면 말 들어온다 그러면 외곽에 있는 9를 택하시면 되는 그런 주로 해법으로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라는 게 그날 경쟁력이에요. 그날 어떤 기수의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 갖고 있는 기수가 하루에 몇 탕씩 뛰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 오야마 같은 경우 뭐 문세영이는 뭐 완전히 서울에서 그냥 이 레이팅 도입되면서 죽을 쓰고 있고 박태종 기수는 반면 그 전주에 그냥 사거리 아주 아작을 냈다가 지난주에는 그냥 싹쓸이로. 예. 그러니까 기수들의 흐름, 주로 흐름 이런 것들을 그날 판때기를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경마 배팅을 할 때, 예상할 때도 그렇고 물론 배팅이 더 중요하죠. 예. 자, 2월 13일 금요일 4경주 프로의 전반부 승부에 있습니다. 금요일 편성이 좀 빡빡해요. 출출될 수도 많고 새로 도입된 레이팅 시스템 뭐 그런 것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좀 많이 좀 배당이 좀 나왔죠. 지난주 금요일인 제가 또 일반 경주에서 한 50배짜리 하나 뭐 적중은 됐는데 일요일 날은 또 메인 승부가 배당으로 좀 적중이 됐고요. 그래서 좀 보람을 느끼는데 이번 주도 아무튼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경주 전반부 승부 레이스인데 풀레이스죠. 14도가 꽉 차 있는데 아마도 1번마 월드킥이 인코스의 2점으로 선행을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지금 200m 늘어났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어요.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프로는. 선행을 나갈 수는 있어도 워낙 이제 부드럽게 선행을 나가는 말이라서 직전에도 14번 게이트에서 아주 뭐 거의 붙잡고 선행을 나갔는데 종반의 걸음은 여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200m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뛸지는 모르겠고 4번마 첼로소나타는 승문전이고 7번마 느마치는 직전에 뛰는 거 보니까 거림의 신장세는 두드러졌습니다. 이건 종반의 거림이 워낙에 여유있게 왔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는데 9번마 럭키청춘도 이번에 출주직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말을 잘 만들었고 여러 말들이 있는데 왜 이번 경주를 전반부 승부 경주로 하느냐? 역시 배당이에요. 환수 게임이죠. 경마가 뭐니 게임인데 이 말은 일단은 데이터로도 나오는 말인데 지난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말이 스피드감이나 병합훈련으로 말을 만들었는데 워낙 이제 부산 말들이 정말 복귀는 안 나오죠. 복귀는 거의 뭐 서울은 좀 더 나오는데 부산은 복귀가 좀 필요가 없어요. 말이 좋아지면은 그냥 직전 경주력은 어디가 안 날 정도로 완전 바닥친 말도 있고 완전 복귀도 안 나오는데 또 그 다음에는 아주 괴력을 발휘하고 그렇기 때문에 환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말 좋은 걸로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아마 인기 순위에 이 말이 지금 어느 정도 팔릴지 저도 좀 궁금한데 그런 아나짜리를 철저하게 넣고 배당을 노리는 거니까 4경주 전반부 뭐 준명이라고 하죠. 거의 메인 승부급입니다. 4경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인가요? 예. 제주 이경주 1000m 3세 이상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환이요. 일단 뭐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월드컵에 앞서 있는 경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빠른 출전인 8번 새벽노을을 눈여겨 보셔야죠. 지난번에도 이제 좀 오래간만에 나오긴 했지만 이 12조가 예전에 그 하던 패턴이 또 나왔어요. 새벽노을 갖고 인기 잡아먹고 공백 갖고 나왔던 흑폭풍으로 갈겨가지고 중배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새벽노을이 인기 1위였습니다. 재건받고 오래간만에 나왔어도 준비 과정이 좋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뒤에서 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뭐 와흐르뜸이 가고 이게 또 빠지는 그런 현상은 아닐 것 같고 와흐르뜸은 좀 사이즈가 떨어지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만에 출전이지만 8번 새벽노을을 가장 세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제주 경마의 특징은 야리 쪽의 승리였다라고 얘기해요. 완벽히 눈에 보이게끔 안 가는 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 많아 팔려놓고.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충분히 이게 잡을 수 있는데도 안 잡더라고. 게다가 제일 하이라이트는 진치지 진치. 기가 막혔죠, 네? 진치. 그리고 제주 예상가들도 그렇고 저도 다 알았어요. 진치가 약하다는 거를. 근데 예상하는 입장에서 약하면서도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 능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걸 알면서도 추천을 했는데 탁 타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쓰레기더라고요. 조만간에 형사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핸디를 68을 줘버려야 돼요. 아니 제주 진치. 경찰서 형사과로 들어가야 된다고. 진치 탔던 애가. 형사가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1년 정지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 번 제가 볼 때 한 번 이렇게 잘못한 애들은 그냥 도려내야 돼요. 사실상 경마계통에서는 그걸 자꾸 무마시켜서 봐주면 결국에는 한 번 더 굼더라고. 굼는 게 보니까 뭐 한둘이래야지 제주 경마는 사실. 자 좋습니다. 김명훈이. 자, 그래도 뭐 인기마로 팔릴 소지가 없겠죠. 5번마 별빛 축제란 마필. 9번 뛰면서 뭐 8번 도는 말인데 직진해도 보니까 뭐 뒤에서 뭐 서서히 뭐 진리임하고 이제 1과 3분의 3마지 차이기 때문에 직선 중반에 치고 나오는데 정반의 걸음이 너무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타임 분석해봐도 충분하고 후차권 말들하고 워낙에 여유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우승권 진입 유력시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제 이태용 마방에서 작전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와우르뜸이랑 두 마리 나오는데 와우르뜸은 새벽노라고 볼 때 이걸로 해먹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면 질주 습성이 새벽노보다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도 해먹으려면 앞에서 어떻게 해먹고 뒤에 있는 놈이 안 와야 되니까 이거는 작업이 들어가기 좀 힘들고 8번 5번이 세고 하나 터질 수 있는 요주의 마필 한두만 설명해드렸습니다. 3전을 눌러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어 고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떴구나 드디어. 바다 이야기에서 네. 보면은 상어나 고래가 만들 수 있는 말이 이제 7번 상록수예요. 1월달 경주 1월 9일하고 1월 23일날 다 인기마였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철저하게. 직전에도 새벽 나오라고 뛸 때 의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12월 19일날 별빛 축제하고 머리 차일 때 그때 보면 마지막에 날라왔던 외곽 탄력은 엄청난 놈이었어요. 그때 때려 먹으려고 다 지금 3절을 지금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8, 5가 일단 능력이 센데 나머지 말들은 저는 보기 싫고요. 터지면 7이다. 네.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번 핸디캡 14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이번 경주는 전력 차이가 조금은 미세한 것 같아요. 선두권도 좀 뭉치는 그림 같고 그래서 마차는 좀 애소하지만 이 말은 제가 직전에 원래는 이게 10월 달에 항구를 해준 말입니다. 9번마 재간동이 그때 항구를 해준 말인데 직전에 이제 공백기가 있어서 체중 조절에는 뭐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 한 4개월 만에 나왔었는데 깜빡했더니 이게 이제 정반에 이제 막 날라와가지고 물론 이제 인기마로 팔렸죠. 근데 그 당시에 월드킥을 이기는 그림이에요. 지나고 나서는 탄력 자체도 상당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영민이가 만들었는데 우승 스포트란 마피라고 병합할 때 저격발은 여전히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타임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아무튼
재간둥이는 이번에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이요. 예, 조심하셔야 될 복병이 이 7번 클린 최강입니다. 지금 이제 5등급으로 강등이 된 마필인데 일단 이거는 기본 순발력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단거리에서 편성만 맞으면 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린 미르하고 병합을 하면서 꾸준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감량 이점에 강자 틈도 벗어났고요. 그리고 그 11월 18일 날 구민성 기수가 이제 클린 공주라는 마필을 갖고 이제 그 당시 혼합 경주에 나가서 어퀄리티 기프트포하고 38.4배로 들어왔던 그 경주가 있는데 1월 18일 날입니다. 그 동일 마주의 마필이 이 클린 최강이에요. 그래서 구민성 기수가 지금 기승을 하는 것도 뭔가 좀 약간 냄새가 나고 워낙 이번에 조교 내용이 좋아진 데다가 해볼 만한 그런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7번 클린 최강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신의 준족들이 보여준 걸음들이 앞으로 더 나올 놈들이 있는데 뭐 3, 4, 5, 6이 다 지난번에 잘 뛰고 네. 우승도 찾은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놈들 가운데서도 더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우선 기존마 중에서는 안쪽에 렉스가 국사에서 후보로 강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번 게이트에 1200이고 여기서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1번 전 렉스 쪽을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제주 4경주입니다. 1000m 한라마 3등급 모두 10필이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제주 메인 승부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서울이 경주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제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아주 제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현지에서의 그런 중요한 정보들도 잘 접목을 시켜가지고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당도 잡아드렸고 명품 여왕 43.7배 또 메인 승부가 좀 아쉬웠죠. 이 동차악이 나오는 바람에 절반으로 깎여버렸는데 마지막에 또 이제 유랑극단 이런 말들도 정확하게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리면서 제주가 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준비한 대로 좀 결과가 나올 때가 좀 많이 있는데 이 패턴까지도 아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이번에 쏠지 한번 아낄지 어떨지 이런 패턴까지도 진짜 잘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적중이 나오는 거예요. 제주가 그냥 뭐 대충 불러제끼고 이러면은 뭐 어쩌다 한 번은 맞겠지만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주도 이제 뭐 설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도 쉽지 않은 그런 편성들이 좀 짜여지고 있어요. 무조건 이번 주는 뭐 이겨야죠. 자, 이번 제주 4경주 제주 메인 승부는 10배 이상의 중배당이 타깃배당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놓고 때릴 충마도 없어요. 그리고 거품 인기마도 있습니다. 충마 없고 거품 인기마 있고. 사전 인기도를 제가 잠깐 봤는데 역시 혼전이에요. 혼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은 무조건 우리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배 이상의 중배당이 타깃배당입니다. 철저하게 배당 쪽으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6경주요? 거리 1200 혼합 4군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 직전에 이걸 조교가 너무 좀 좋아져서 제대로 한 방을 때렸는데 최시대 기수가 너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13번은 해상풍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럭키 강자가 있는 게임에서 이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기수들이 어떻게 실수인데 럭키 강자가 있으면 당연히 럭키 강자가 빠른 말이기 때문에 보내주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초반에 그냥 밀어가지고 시정 비벼요. 럭키 강자 외측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4코너 지나서 직선주로까지 비비니까 저것도 죽었겠구나 전 그랬더니 역시 그래도 뭐 3차고 났는데 이번에 좀 거리가 1200으로 내려왔고 조격발은 크림슨 플레이하고 병합하는데 여전히 좋습니다. 이번에 유현명 기수인데 아무튼 거리도 내려왔기 때문에 해상풍 한번 초반에 좀 무리하지 않고 잘 좀 참고 제가 잘해서 타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정훈이요. 자, 데뷔전 치르는 19조 11번 빛가람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지현 마주가 이제 11조에 주로 이제 말을 많이 듣는 그런 대호 시리즈들을 가지고 계신 마주인데 이제 오리지널 제주도 분입니다. 말을 참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고 또 항상 좋은 말들을 이렇게 구매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19조에 지금 핏가람을 지금 입사를 시켰네요. 예, 처음이에요 19조하고는. 주행 심사 때 보면은 스타트는 매끄럽지 못하지만 중속이 있고요. 자세 주폭이 상당히 좋고 주행 심사 때보다는 이 조교 때 걸음이 더 호전된 모습이에요. 마추픽추하고 병합을 하는데 스피드도 밀리질 않고 상당히 근성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혼합경주에 출전했습니다만 조건이 좋은 말이 안축 1번 최대 강자입니다. 역시 국삼군이었는데 국 4등급으로 이제 강등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1200경주에 나오고 1번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개가 바로 그냥 안쪽 파는 선입 최대한 잡을 수 있는 전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강자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제주 오경주입니다. 거리 1110m고요. 4세 이상 핸디캡으로 12의 마필이 접전 구도를 펼치는 제주 오경주가 당근화찬일의 제주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 오경주의 공략 방법은 헛바람을 잡을 인기 1, 2, 3강 중에 두두를 잘라낼 거예요. 바람을 굉장히 잡을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의 인기마를 잘라내면은 충분히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도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잘라내는 겁니다. 무턱대고 잘라내는 게 아니고 확실한 내용을 갖고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필 능력 분석과 전개 분석, 여기에 승부지 분석까지 플러스를 시켜서 잘라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중배당에서 중고배당까지 포커스를 맞추면서 메인 승부 경주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 테니까 제주 오경주 당근 허찬진과 함께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월 13일 금요일 부산 7경주입니다. 거리 1300 국 4군 마필들 12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 오경주 제주 메인에 이어서 연달아 이어가는 부산 메인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의 상황 자체를 아주 만들기 위해서 작전을 짜놨고 또 만들어 놓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 말 저 말 많이 팔릴 그런 경주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때릴 마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정확한 내용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그 마필을 이번에 정확히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 복병 세력 배당마 한두를 같이 플러스를 시키면서 중배당에서 역시 중고배당까지 제주경마와 마찬가지로 중배당 이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헛바람 불 마필들이 몇 두가 있어요. 그런 놈들은 정확히 잘라내고 공략을 들어갈 테니까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전력들은 잘라내면서 정확히 때려야 될 요소를 짚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 경주라는 점 아시고요. 제주 경마 메인에 이어서 부산까지 연이어서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고 구정전에 발동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7경주죠? 네. 거리 1400 한라마 2등급 핸디캡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자, 3전 3승에 7범아 단독용. 이번에 좀 거리가 200m 늘어난 1400인데 직전 보니까 초반에 발빠른 6번 외측 시종 나란히 경합성으로 가다가 종반에 쭉쭉 이제 걸음이 나오던데 물론 이제 늘어난 거리 편성은 만만치 않겠지만은 직전 뛰는 과정도 좋고 선행을 꼭 그렇게 안 가고 비비면서도 그 정도 근성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조심스럽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정원.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 불안하다고 말씀해 주셨죠. 필승조. 아니 직직전이지. 직직전인가요? 그렇구나. 지난번 내가 현장 예상에서 불안하다 그랬구나. 근데 이번에는 일단 기수기용도 지금 좀 눈에 보이고요. 제가 이건 아는데 제주 가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예시 그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말이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는데 조교가 조금 늘 이렇게 속보 구보 위주의 그 훈련을 하는 게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그러고도 이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마필이고 지금 적당한 1400거리에 내려왔고
데스밸리하고 좀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라 보여지는데 2조에 이렇게 좀 능력 있는 말들이 의외로 능력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장우성 기수까지 좀 기승을 시켰기 때문에 2등급에 올라와서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줄 그런 타이밍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강수한테 와서 안 된 게 아니고 안 갔어요. 네. 안 된 것도 뭐 내용도 있었고 그치. 지난번에 권유기 태워서 승부 걸었는데 깨지니까 마방에서 뚜껑이 열려갖고 장우성이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달리기단 놓고 성공으로 때리고 필승조 바쳤는데 3마리 다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고 안쪽 일본 성공도 지난번 외곽에서 승급전을 선행으로 나서서 1610m를 버틴 말이에요. 예,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 뭐 안쪽에서 선행을 내줄 일도 없는 거고 문제는 이제 성공이 강수환이가 이제 필승조로 탔던 애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말들과의 연대 관계 쪽을 신경 써봐야 되는데 1번 게이트에서 안 나갈 일도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13일 금요일 8경주입니다. 1400 국산 3등급 14두가 출전을 하는 이정원의 부산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레이팅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지난주에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특히 부산에서 고배당들이 아주 줄기차게 나왔죠. 금요일 날은 뭐 대끼리 하나 딱 들어오고 가보명운의 그 스파이캠이죠. 그건 뭐 안 들어올 수 없는 대끼리였죠. 그거 하나 들어오고 전부 10배 이상의 그런 중배당과 고배당들 999 배당까지 터졌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레이팅이 안착이 되려면은 최소 2달은 지나야 된다.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그 여파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휴장 전주 아니겠습니까? 자, 지난주는 뭐 금요일날 아쉽게 1-3착으로 끝났지만 일요일날은 관리마 경부대로를 놓고 이제 메인 승부를 들어갔고 그때 이제 2.6배 아주 뭐 엄청난 그런 대끼리 바람 스프링 랠리를 완전하게 제가 걷어내면서 이제 메인 승부를 후반부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 메인 승부도요. 지금 레이팅제가 되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는데 아주 큰 배당을 노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편성을 봐서는 충분히 붙어볼 만한 그런 먹을 만한 배당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있고 또 의외의 배당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확실하게 놓고 때릴 대가리 마필 하나를 찾아냈어요. 뭐 인기만 이말 저말 뭐 여러 두가 좀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축으로 놓고 때릴 수 있는 마필을 선점해놨기 때문에 자 8경주 메인 승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큰 배당을 노리지 않지만 확실하게 놓고 때리면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있는 힘줘서 때릴 수 있는 그런 막권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경주 메인 승부 기대하셔도 좋겠고요. 반드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인가요? 네. 거리 1800 혼합 3군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정원. 자, 4번 테이크러시가 이번 경주가 이제 승급전인데 상대가 약합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 중거리에서까지 적응을 끝낸 그런 마필이라 뭐 1800이긴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이제 중장거리에 그 맞는 마필이고요. 편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출난 강자가 없어요. 그런 만큼 블랙박스와 병합 시에도 좋은 스피드를 보여줬고 테이크러시의 상승세는 무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김명. 참 직전에 대가리에 붙여가지고 999 터트리게 11번만 서울광자가 나오는데 참 이마필 볼 때래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이번이 어떻게 뭐 검증무대인데 4kg 좀 핸디가 높죠. 직전보다 4kg 높고 근데 이 말은 희한하게 직전에 체중이 빠지니까 잘 뛰긴 잘 뛰었어요. 예전에도 400한 70kg 정도 될 때가 이제 정상적인 체중인데 직전 1900 뛰고 이번에 1800 타임 분석을 해봐도 1800은 1분 57초는 뛴 거거든요. 직전에. 근데 그 정도 기록이면 좀 장난이 아닌데 이번에 또 스포 타는데 말이 정말 기가 막혀요. 탄력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요건 글쎄 한번 저격발이 좋으니까 이번에 한번 뒷북치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한번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뒷북감이 약간 있네. 이 집이 제일 무서운 집이에요. 부산에서. 예전에 보세요. 인기 1위일 때 탄 모습들. 인기 1위일 때가 11월 28일이죠. 네. 그때 갑자기 돼지 물매기 갖고 24kg 쪄서 나왔거든. 네? 맞아 24. 그리고 나서 4차 고고 다음에 12월 28일인가? 그때 4차 승부를 한 거지. 승부해가지고 승부해가지고 승부는- 점핑한 거죠. 승부를 하고 1월 9일날 점핑을 시켜서 점핑해서 헤딩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강대가리에 붙여서 187점이. 인기 꼴찌. 네. 이런 집이 과연 여기서 팔리는데 갖다 들이대느냐? 아 이제 말은 좋은데. 먹어야 돼. 네? 먹어야 돼 레이팅 때문에. 이제 레이팅하면서 점핑이 없으니까 그건 무조건 먹어요. 아니 그래도 이상한 집이야 이 집은. 내가 볼 때 제일 무서운 집이기 때문에. 하여튼 상태는 좋아요. 네. 내가 봤을 때 뭐 불도 못 켤지 모르겠고. 제가 보는 말은 후지가 지난주 아주 개판을 쳤습니다. 부산에서 후지가. 후지 개판에 오야마 완승. 네, 이거로 제목을 하나 만들어도 됩니다. 후지 딱 한 마리 들어왔어요. 가보명원인가? 네. 가보명원 그냥 그거 하나 쌍 거꾸로 뒤질 줄 알았더니 그거 쌍으로 머리 쳐갖고 그때 쌍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그것도. 노블자이언트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3, 4차게 되고 있는데 문중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3, 4차가 왔는데 이번에 후주의 기수예요. 아무래도 빠따가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좀 노림수를 두는 말이 8번이다. 노블자이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월 13일 금요일 식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 혼합 2군 뭐 국산 2군 아니라 이제 2등급이죠. 통폐합 됐기 때문에. 근데 전반부 뭐 4경주도 배당을 노리는 거고 요것도 당연히 배당을 노리는데요. 일요일 날에 재미를 봤죠. 메인 승부 레드빅에 뭐 한번 제대로 때려가지고 짭짤하게 단디하라고 돌아가지고 짭짤하게 배당을 먹었어요. 이번 경주도 한번 해볼 만한데 부산은 제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근데 복귀가 필요가 없어요. 복귀가 조교가 좋아지면 복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이렇게 뛰었는데 과연 조교 좋다고 될까? 근데 배당마라는 건 서너 번에 한 번만 들어와도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제배당 경주는 두 번에 한 번은 맞아야지 이게 먹을 게 있는데 배당마라는 건 주력으로 20, 30배짜리를 맞춘다고 하면 그거 뭐 몇 개 만에 한 경주를 맞아도 환수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메인 승부는 배당으로 노리는 거고 지난주도 뭐 레드빅 쌍까지 쳐줬는데 아무튼 이번 경주도 거리가 1800인데 요즘 레이팅 제도 때문에 1군에서 내려온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1군에서 그런 말들도 좀 있고 그래서 능력평가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역시나 항상 저격받을 저는 뭐 모든 걸 거의 뭐 승부할 때는 그게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역시 아마 초반은 7번 스트릭툴리트 스텝하고 8번 뭐 홀드더 머스터드 이 두 마리가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발이 빠른데 홀드더 머스터드는 예전에 부경시대하고 또 메인으로 항구를 해준 말인데 근데 이번에 정말 스포터 거리면 원래 좋은 말인데 이번에도 좋더군요. 그래서 그런 말을 넣고 배당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기본만 투성이기 때문에 노리는 말 때리고 두 방을 받쳐도 되고 무조건 환수가 나오는 게임이에요. 자 식경주 배당으로 노리는 메인 승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600m 핸디캡 14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김명훈. 그래서 뭐 1군이 이제 국산 혼합군이 이제 없어지고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네 마방에서 두 마리씩 나와요. 국산만 뭐 외국산만 짬뽕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러니 뭐 가고 안 가고 없죠. 뭐 치열하게 접전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일단 11번만 유성 파이팅이 그래도 지금까지 전력상 진말은 라파라고 돌아온 형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겼어요. 오전을 뛰면서 4번을 이긴 말이고 그리고 이 말도 보면은 초반도 빠르지만은 곱게 가면은 직선에서 걸음이 더 앞보다 뒤가 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양을 가자란 마피라고 병합할 때 여전히 지금 뭐 하자가 없고 조성웅 기수가 잘 만들었고 일단은 11번만 유성 파이팅 전력을 일단 좀 세게 보겠습니다. 네. 얘기 잘하셨어요. 왜냐면은 지난주 이제
경부대로가 이제 산지통합 첫 번째로 경주로 일본에서. 일본에서 펼쳐진 건데 경부대로가 60을 다 하니까 뭐 간이 안 간이 말들이 많고 소스들이 난무해요. 그다음에 뭐 1번 스프링날리인가? 스프링날리. 무조건 쌍대가리다 뭐 이런 소스들이 난무하던데 결과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52에 스프링날리 초반에 덤벼들다가 안 됐고 역시 60km도 능력이 있는 경부대로가 들어오면서 상금 챙겨가지 않았습니까? 상금이 1군 애들이 상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럼요. 마주 입장에서 보든 조교사 입장에서 보든 기수 입장에서 보든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거를 1군에서. 예? 그러니 소스가 맥힙니까? 안 맥힙니까? 안 맥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2군만이 아니고 전 군이 6등급까지 전부 다 상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위에 올라탄 기수나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조교사 마주들 모두 안 가는 거 없이 가서 상금 챙기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야리쪼 하는 놈들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때기가 펼쳐지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챙겨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이팅 산지통합을 예전부터 찬성하는 쪽으로 밀었던 겁니다. 앞으로는 더 그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자, 이정훈. 부산이 지금 상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올랐고 지금 핸디도 뭐 마지노선이 60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승부 회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자, 저는 마지막 경주가 좀 터질 가능성이 농후한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전개상의 변수도 있고 또 강등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마필들도 있는데 자, 1군에서 뛰어본 마필, 1군 맛을 본 마필은 지금 4조 2마리입니다. 3번 아름다운 신화와 10번 미스킥이 되겠는데 동일 마주예요 또. 아름다운 신화가 24조로 마방으로 옮겼죠. 지금 바닥바닥만 쓸고 있기 때문에 1군에서 뛰었어도 아마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1600에 적당한 거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개성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이번에 뭐 질주와 신이나 이런 말들하고 병합을 하면서 상당히 조교 강도를 지금 많이 끌어올려놨고 걸음의 회복세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1군에서 센 놈들하고 뛰어봤던 경험이 있고 전력이 있는 3번 아름다운 신화를 좀 W 마필로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가 쉽지를 않아요.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블랙박스, 뭐 흑강자 이런 쪽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얘들은 강자들하고 뛰어봐야 되는데 오히려 직전에 좀 안 갔던 놈, 승부를 국내산 2군에서 안 갔던 놈은 외곽에 있는 이 라팔 경주 때 안 갔던 애가 이제 바다 강자 얘고. 그 다음에 이번 경주를 찌르기로 나갈 놈. 찌르기로 나갈 놈이 뭐냐면 주로가 굉장히 빠를 경우 선행말들이 돌 경우에 신경 쓰면서 조심해야 될 말은 안쪽에 울트라 블루입니다. 얘는 지금 두 번 경주를 1300, 1600 의미를 두지 마세요. 선행을 나갈 때 잘 뛰는 놈이기 때문에 선행 못 나가면 얘는 못 뜁니다. 직전 경주는 특히나 뭐 힘쓰면서 나갔기 때문에 버틸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단독 선행을 안에서 찌르기로 나가면 제일 고배당이 터진 놈이 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하고 주로 파기를 봐서 주로가 빠르다 그러면 얘를 좀 신경을 쓰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외곽을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이번 주 쉽지 않은 경마가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방송에서. 레이팅 시스템 도입되면서 경마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배팅 강도를 철저히 줄이면서 몸을 한번 느껴보시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금요일날 백판이 나왔어요. 지난주. 그거 한번 다 하고 나니까 토요일날 정신이 차려지고 일요일날 다시 싹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마가. 괜히 구정전이라고 돈 만든다고 덤벼들지 마시고 차분하게 구정 셀 돈 빼놓으시고 구정은 구정대로 세고 남은 돈, 좀 여유 있는 돈 갖고 배당 노리시는 작전을 펼쳐야 돼요. 왜냐면 지금 부산 보니까 그렇고 서울도 지금 조교 보시면서 엄청난 투수들 조교하지 않아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복귀를 제가 복귀도 다운로드 받아갖고 지금 계속 일주일치 하고 있는데도 끝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뭐 바람 잡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뭐 구정전, 대목전, 한구라 이거 속지 마시고 레이팅 뭐 2달 전부터 준비했던 분들도 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준비한 거야 레이팅을? 평상시 그렇게 준비하는 나도 백 나왔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실직고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판때기를 읽어드립니다. 이번 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구정 셀 돈 제껴놓으시고 나머지 돈 중에서 배당 노리시면서 차근차근하게 주로 읽으시고 기수 파악 읽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말 방송, 토요일, 일요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